오늘 이슈 인사이드 코스닥의 급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용력 허준식 해설위원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 인사이드 주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급락 진단과 대응책은? 네. 자, 오늘 코스닥이 121선을 테스트하는 모습이고요. 올해 상승폭을 절반 이상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여의도 증권가의 시각을 좀 살펴볼까요? 이혜진 기자. 코스닥 급락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보는 배경은 뭡니까? 네, 일단 어제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단기 지지선인 540선을 두 달 만에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난 3월 4일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오늘 장중에는 530선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그 배경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실적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실망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 1분기 어닝 시즌이 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이 코스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491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예상치보다 33.5%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단기급 등에 따른 부담입니다. 사실 이 코스닥 지수가 지난 4월 달까지 계속해서 좀 쉬지 않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이때쯤이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중소형주와 또 성장주가 좀 약세를 보이는 환경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코스닥 기업 지수가 이렇게 좀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하락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성치 운용력님, 네. 코스닥이 그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중국 한류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성장주들이 참 주가 움직임이 좋았다가 1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참 철퇴를 맞는 모습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33% 정도 예상치보다 기업이익이 안 나왔다, 어닝 쇼크였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1분기 실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1분기 코스닥 상장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한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한 5%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8.73% 늘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그 순이익 쪽이 마이너스 한 13% 정도 줄어들면서 일단 기대치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 30% 정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냈다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실적 하향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추가적으로 도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시장의 IT 부품 업종 지수가 지금 작년 후반기 대비해서 보시면 1100포인트를 넘어서던 시장이 지금 700포인트가 붕괴되는 오늘 또 붕괴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업종 지수도 보시면은 한 460 이상, 470까지 갔던 시장이 지금은 또 350 정도까지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업종이 하락을 주도했고요. 실제로 이번에 실적이 발표된 업종군들 보면 IT 부품 쪽, 특히 휴대폰 부품주들이 네. 실적이 어떤 기업들은 90% 이상 중기업들도 있고요. 상당히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적자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큰 폭으로 실적이 하향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제조 쪽, 하드웨어 제조 쪽이나 금융 쪽 이런 업종이 부진하면서 큰 폭의 급락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고점에서 지금 큰 폭으로 빠지면서 실적이 괜찮은 기업군들까지도 같이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부진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은 네. 좀 역발상적으로는 좀 투자의 기회도 찾아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스마트폰 부품주를 비롯한 그들을 중심으로 한 어닝 쇼크로 인해서 코스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허준식 해설위원님, 수급 요인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에서는 삼성그룹주 쪽의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쪽을 편입하기 위해서 코스닥을 매도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연기금 쪽에서 2, 3, 4월 사다가 5월에 좀 차익 실현을 했다,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는 부분들이 지적되던데요. 네. 코스닥의 수급 현재 어떻습니까? 일단 그 삼성그룹주를 편입하려고 코스닥을 매도했다는 그 설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그 5월 8일에서 5월 15일 기간만 보더라도 코스닥도 올랐고 삼성그룹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전 기간에 걸쳐 그러한 흐름이 최근 급락세에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을 정도에 불과하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금액상으로는 일단 코스닥은 이제 팔아봐야 뭐 삼성그룹도 이제 얼마나 살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을 팔고 있는 거는 일단 그 아까 이혜진 기자도 지적했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우려, 또 실제로 실적 봤더니 또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적이 좀 반영된 것이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하나 좀 점검을 해보면 수급도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이 연고점이었던 4월 23일 날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이 29.48에서 최근 27.62까지 낮아졌고요. 기관은 같은 기간에 150만 주 순매도, 서울반도체는 했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일단 이익 전망이 그때 이제 시장은 283억 원입니다만 자사 전망은 이보다 23%가 낮게 216억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매도하는데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CJ ENM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조금 샀는데 그 4월 23일 고점 이후로 봤을 때요. 기관은 100만 주 매도했습니다. 역시 이 회사 실적도 예상은 151억 정도 흑자였는데 실제로는 115억밖에 안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는 역시나 기관이 110만 주 매도가 됐고요. SM 역시도 기관 외국인 동시 매도가 나왔었는데 역시 이 종목도 실적 예상보다는 안 좋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종목들, 뭐 셀트리온이나 파라다이스를 보시면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는 주가 흐름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섹터군을 묶어서 보긴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들은 실적이 안 좋았던 쪽들이 그래도 이제 물량이 매물이 집중됐던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펀드 환매가 지금 2,000선에 집중이 되게 되면서 코스닥에서도 이제 환매를 위한 그 매도가 일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연기금은 글쎄요, 뭐 많이 벌었기 때문에 팔았는지 아니면 모든 종목들이 아니면 일부 종목은 손절매를 치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팔고 나왔는지는 모든 종목을 다 스크린 못 해봤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됩니다만 일부 좀 매도가 있었던 것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쪽은 이제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쪽들의 이 환매에 대한 매물은 집중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라든지 또 로엔이나 CJ ENM 등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 시총 비중이 큰 쪽에 대한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는 낙폭도 커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1분기 실적 부진이 수급 주체의 매도의 주 원인이었고 또 펀드 환매도 부담이 됐었다는 분석인데요. 그러면 유성치 운영령님, 코스닥이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잖아요. 예, 올해 들어서 14% 이상 수익 났고 지금 조정받아도 뭐 6% 이상 오른 상태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른 부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수 네. 상황으로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더 가격 매력을 보고 이동하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코스닥 매도가 좀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그동안 이제 주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일단 코스피 쪽이 갈 때 보면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오르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코스닥 시장이 이제 5월 말부터 고점을 찍고 무너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조선주와 화학주들이 7월 달까지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올랐습니다. 그때 코스닥 시장이 크게 무너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구도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을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뭐 수급적인 양호한 흐름이 아니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계속해서 갈아타는 그런 흐름이에요. 특히 그런 흐름을 저는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실제로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판 물량은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큰 물량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폭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요 하단부에 나와 있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도인데요. 매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죠. 연금을 비롯해서. 네네. 이렇게 강화되는 것을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받아줬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안 받아주다 보니까 순식간에 코스닥 시장이 이제 급락하는 그런 추이로 가는 겁니다. 수급 공백이 원인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또 기관들 자체는 또 분기 말이기 때문에요. 네. 수익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수익을 챙기는 것 같고 보통 중장기로 가져가지 않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끊어서 보통 트레이딩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펀드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수급이 꺾이면은 그 기업 펀드멘트가 상관없이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시장은 어떤 그 대체제, 그러니까
코스피의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 최근처럼 이제 삼성그룹주나 일부 유틸리티나 방어 섹터에서 대형주들이 제법 강하게 움직일 때는 그쪽으로 매기가 또 이전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수급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빠지더라도 너무 심하게 막 빠지거든요. 네. 주요 원인은 역시 이 도표에서 우리가 보면 아시다시피 신용잔고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해가지고 한 4조 9천억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만 보면 연초 대비 2012년부터 지금 연초 대비 한 2조 원대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거의 또 한 4천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흔들릴 때 이 신용잔고 부담이 하락의 가속도를 부추기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작년처럼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역시 그 코스피 대형주 쪽의 실적이 제가 볼 때는 크게 강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네. 삼성전자발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역시 좀 지주회사 그 재료 때문에 오르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후반기에 실적 추정치를 보면 도표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일부 업종군들은 그냥 박스권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이나 지금 반도체 쪽도 후반기에 조금 꺾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화학 쪽도 그렇게 크게 회복되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볼 때 코스피가 펀더멘탈로 계속 끌어주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본다면 역시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이번 조정을 통해서 또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오른다는 뜻이지 휴대폰 쪽이나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품주들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렇게 신용잔고가 크게 급증하는 시기에 항상 수급 공백이 겹치면서 매물화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신용잔고가 좀 소화가 돼야 된다는 뜻이겠네요. 네네. 예, 그런 의견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자, 증권가의 시각을 조금 더 듣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지난해 6월 코스닥이 급락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 578선에서 478선까지 아주 가파른 하락을 보여줬던 시기가 또 6월이라고 공교롭게 또 이 시기가 겹치고 있는데 올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5월 말에 코스닥 지수가 580선을 상회했다가 한 달 새 480선까지 추락했던 것 아마 기억을 다들 하실 텐데요. 자,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삼성그룹주 이슈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부각받지 못하면서 단기적으로는 520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지난해 6월에 이 코스닥이 500선을 하회한 것처럼 그렇게 좀 심각한 급격한 추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거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난해 6월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개별 종목별로도 봤을 때 과열 양상이 상당히 좀 약화됐다라는 점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외국인 매도 규모가 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증권가의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일단 코스닥 종목들에게 접근을 할 때 기업 실적의 불확실성이 완벽히 제거된 후에 좀 재편입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 신한투자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게 보수적인 이야기들 좀 하고 있는데요. 당장 좀 추격 매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조금 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한쪽에서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IBK 투자증권인데요. 자,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는 시간이 갈수록 이 코스피 대형주의 수익성이 좀 하락하면서 중소형주가 부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그 풍선 효과를 또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확실한 교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전문가님, 유성치 운용령님이 많이 짚어주셨던 내용 가운데서 그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실적 부진 종목들은 좀 비중을 확실히 줄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성의 어떤 일시적인 수급 공백에 의한 단기 하락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추세 훼손으로 보고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지 의견 주시죠. 네, 유성치 운용령님. 네. 일단 저는 그 종목별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급 제품들이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지금 중국에서도 순위를 보면요. 최근에는 뭐 삼성이나 애플보다도 더 부각되는 것이 중국에 있는 뭐 하이를 비롯해서 그 주변 기업들이 상당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가폰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사들은 제가 볼 때 실적 회복이 만만치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부품 쪽이나 그리고 관련 제조,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뭐 이렇게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관련 회사들이나 이런 쪽 기업들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뭐 미디어 콘텐츠 쪽이나 제가 볼 때는 일부 의료 장비 쪽이나 뭐 소프트웨어 쪽 이런 관련 기업들은 지금도 네. 주가가 좀 견고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연초에도 그들이 좀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주도주 역할을 했다가 최근에 네. 좀 쉬는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또 움직임을 보면은 바이오 섹터 쪽도 일부 기업들은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이나 의료 장비 쪽에서 최근에 재차 또 이렇게 지수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전 예.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먼저 이 비옥스라든 의견에 답 주셨나요? 그 코스닥이 추세 훼손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인지. 저는 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 추세 훼손을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종목별로는 다시 살아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현 시점의 코스닥의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다 이제 깨지고 내려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뭐 안 좋은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200일, 120일선 근처까지 갔다가 다리 이제 찍고 올라왔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격 수준이 오늘 저점 라인에서 한 95.9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확인된 건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 코스피가 이제 오늘처럼 2000선 위에서 계속 서 있다 그러면 그 펀드 환매로 인해서 본격 상승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펀드 환매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기관 쪽에서 코스닥을 강하게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실적 관련해서 일부 선별적으로 사볼 만한 종목군들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종목군들에서 갖고 왔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유사항균 관련해서 셀바이오텍 요게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팔린다고 그러는데 아메이 쪽이랑 해서 다단계 예전에는 상당히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통 마진을 많이 줄여서 비용을 축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셀바이오텍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또 바이오스페이스도 좋아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성우 하이텍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인터넷 쪽에서는 실적은 별로인데 사이메라 기대감이 워낙에 높게 형성되고 있는 SK컴즈 그리고 건자재 쪽에서도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뭐 동아 기업 정도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조금 그 적정한 밸류 주가보다는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런 쪽도 실적 기대감이 있거나 아주 낮은 예. PBR 수준에서 거래되거나 향후에 성장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선별하는 기준들 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또 유성치 운용령님은 코스닥의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코스피 대형주 자체가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는 판단 안 되기 때문에요. 매기가 그쪽으로만 쏠릴 걸로는 판단 안 하고요. 아마도 이제 삼성그룹주들이나 일부 대형주들의 시세가 조금 이제 이탈되기 시작하면 그 시점에서는 아마 코딱 중소형주들이 또 상대적으로 괜찮은 기업들이 평가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딱이나 코스피나 제 판단에서는 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코딱 내에서 이제 이런 급락을 통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쪽은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최근에 한글 컴퓨터 같은 기업들 추세가 다시 바로 서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바이오 쪽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의료 장비 쪽에서 보면 뷰옥스 같은 기업들도 쉬어가다가 최근 다시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패턴이 또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스마트 부품 쪽이긴 하지만 일단 그 사물 인터넷 쪽에서 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와일솔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최근에 매도하면서 신용이 좀 많았습니다. 매도하면서 급락했는데 이런 기업들도 이번 급락을 통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코스닥이 쭉 올라올 때 상당히 주도했던 종목군이 게임주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엔터주 같은 경우도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시나요?
게임주 쪽은 지금 제 판단에서는 그 코스닥 쪽의 게임주들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워낙 많이 빠졌었고요. 거기에 따른 반등을 줬지만 지금 추세가 거의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매력을 못 느낀다고 좀 판단이 들고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엔터주 쪽은 그 일부 기업들은 괜찮게 판단이 듭니다. 특히 뭐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던 종목 중에서는 뭐 SM이나 이런 기업도 좋은데요. 최근에 후발주자들 뭐 로엔을 비롯해서 그 주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쪽은 지금 너무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좀 쉬고 있는 뭐 SM 정도의 기업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예, 허 의원님도 게임주가 사실 코스닥의 주도주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했던 게 지수 오를 때 항상 올라가고 지수 좀 조정 지지될 때 항상 또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네, 시총 이제 비중으로 보면 그 사실 이제 IT 관련 쪽이 한 이제 40%가 다 넘어가죠. 근데 이제 거기 안에 디지털 컨텐츠는 이제 포함이 안 돼서 다른 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시총 비중만 놓고 보면 그쪽이 시세를 선도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심리적으로 워낙에 이제 밸류 자체도 높았다 했던 종목이고 코스닥 하면 항상 이제 변동성도 크고 밸류가 높기 때문에 위아래로 출렁임이 심한 쪽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아마 게임주가 같이 엮여 들어갔던 것 같은데 CJ ENM 말고는 시총이 아주 크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묶어준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아주 시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코스닥이 이제 되게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이슈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 저런 부분들이 실제로 안정된 선으로 다 누구나도 공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섹터별로는 일단 실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좀 아주 낙폭이 컸을 때 단기 매매 정도, 그러니까 반등을 노린 반대 매매. 오늘 같으면 뭐 플렉스컴 이런 게 이제 예전에 그렇게 비싸던 주식이 지금 뭐 1,000억대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시총인데 이렇게 이격이 뭐 한 70%까지 벌어져 있는 쪽들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 방법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오늘 코스닥 진단해봤습니다.